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 셀프 북 코칭. 네, 어느덧 2025년 2월이 시작됐고요. 2월의 책인 이제 몸을 챙깁니다를 첫 번째로 나누는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네, 라이브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써님, 남주님, 현재님, 반갑습니다. 채팅창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체크할게요. 네, 이제 몸을 챙깁니다라는 책을 저희가 1월에 투표를 하고 나서 모두 이제 몸 모드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 책의 1장과 2장이 이번 주 범위였잖아요.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책이 우리 2025년의 키워드인 Be kind, 다정함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참, 몸이란 단어 앞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1, 2장 읽고 나서 제가 카톡 창에도 우리 채팅방에도 여쭤봤었잖아요. 이거 읽으시면서 스스로 몸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멤버 중에 응답 주신 많은 분들이 한 5점 전후를 체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밴드 이제 인증글들을 읽으면서 이미 1장에서 2장을 읽으시면서 많은 영감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걸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이 책을 만나면서 어떠셨는지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짤 때, 제목을 이렇게 정해뒀어요. 오늘의 제목은 쓰고도 제가 미소 지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 몸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첫 주차의 내용들을 읽고 나서, 결국은 이 책은 우리에게 나 자신과 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필요한 것은 사과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몸과의 관계 어떠신가요? 한번 문요한 작가님의 표현으로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뒤돌아보길 희망합니다. 그럼 제가 책 내용 관련해서 한번 같이 읽어드리면서 나눠볼게요. 프롤로그부터 좀 강렬했죠. 많은 분들이 프롤로그 읽고도 이 부분에 대한 인증을 많이 남겨주셨었어요. 프롤로그의 제목은 몸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작가는 강연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심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요. 청중들에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어디에 있지? 내가 청중이라면 어디에 있다라고 답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약간 심장 쪽을 심장 주변을 가리켰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쪽에 적혀 있는 청중들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은 심장 주변을 가리켰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어, 이런 청중들의 반응에 이어서 문요한 작가는 당시 강연에서 머리를 가리켰대요. 뭐라고 이제 작가가 얘기했냐면,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마음이란 뇌의 화학작용입니다라고 문요한 작가도 얘기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뇌의 화학작용? 이러면서 저도 작년에 읽었던 책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내면 소통 이런 책들이요. 그런가? 이러다가 이제 작가가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꾸고
내가 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가분수로 살고 있구나, 머리만 크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 깨달음의 이치가 표현된 것이 5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음이 힘들거나 아프면 머리도 무겁지만 팔다리에 힘이 없고 어깨가 처집니다. 입맛도 없고 가슴도 답답하며 눈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온 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몸으로 느끼고 사는데 마음이 머리에만 있다니요. 네. 문효한 작가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마음이란 것은 몸의 어떤 특정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온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본인의 이야기죠. 5 쪽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몸을 외면했던 시간은 꽤 뿌리가 깊습니다.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유능함이라고 여겼던 터라 몸을 돌보는 것은 늘 순위 밖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으세요? 최근에 제가 나눠드렸던 표현 중에 이렇게 눈물 이모티콘의 반응이 많았던 문장은 이 문장이었어요. 47쪽에 나오는 문장이었는데요.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몸입니다. 우리는 매일 몸과 함께 살아가지만 특별히 아플 때를 제외하면 몸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문장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나의 몸이라니.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난 좀 몸을 챙기고 있어. 몸을 소외하지 않았어. 나는 좀 몸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좀 반발하고 싶었거든요. 요까지 읽었을 땐 여기까지. 근데 그다음 나오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저는 그냥 '아.' 하고 끄덕이면서 그저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장의 제목 "지금 당신의 몸은 어디에 있나요?" 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구음절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많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문장 같아요. 바로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으로 일하고 제 나름의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표현을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전에 조직 생활을 하거나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소위 어른 간의 대화를 할 때 종종 타인의 입에서 혹은 내 입에서 나왔던 말 같아요. "아플 시간도 없어. 아플 시간이 어딨니?" 1 장의 1 챕터에서 '왜 아픈 것도 잘 몰랐을까?'라고 하면서 지훈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 생활을 바쁘게 하다가 쓰러진 분이었죠. 이분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해 줘요. 돌아보니 자신이 몸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몸이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몸을 혹사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지훈 씨가 회사 일이 되게 많이 바빴잖아요. 이게 물론 글 속에서. 그러다가 쓰러진 거예요. 소위 과부하가 된 거죠. 근데 지훈 씨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 자신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 자신에게 내 몸에게 버텨주지 못한 내 몸에게 막 화를 나는 감정 그러니까 화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막 분노하고 있다가 돌이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쓰러졌는데 내가 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따라오지 못했냐고. 왜 쓰러졌냐고. 지훈 씨는
마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한번 21쪽에 나와 있던 마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신이 나쁜 마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은 마부는 말이 짊어질 수 있는 적당한 짐을 실어 나르게 하고 말의 상태를 잘 살펴가며 말이 잘 쉬고 잘 먹도록 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말이 고맙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대하고 잘 보살핍니다. 그러나 나쁜 마부는 눈앞에 이익에 욕심을 냅니다. 말에게 적절한 양보다 늘 더 많은 짐을 실어 나르게 하고 먹이나 휴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말이 힘들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아프면 말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걷지 못할수록 더 세게 후려칩니다. 네, 여러분들 농담처럼 건네는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라는 표현 속에 좀 슬픈 현대인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말과 마부에 비유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와 스스로의 몸의 관계를 돌이켜 보신다면 나는 지금 내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나요? 이것에 있어서 피로하다, 피곤하다, 소진되었다란 표현으로 현재 나의 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작가는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소위 피로가 좀 쌓였네라고 하면은 약간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고갈된 건데 좀 피곤해라고 하면은 지친 걸 넘어서 좀 괴로워할 만큼 피로가 축적된 상태고요. 아이고, 소진이란 표현은 뭐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죠. 다 써서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요. 피로하거나 좀 피곤한 건 회복될 수 있대요. 근데 소진이라는 것은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뭘 해도 피곤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바로 소진이라고 합니다. 소진은 단지 에너지의 고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긴장과 이완, 일과 휴식, 피로와 활기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의 그 고유한 생체 리듬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내 몸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부에 비유한다거나 어떤 피로, 피곤, 소진이라거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이 만약에 뭐 한 명의 친구 인격체라고 상상했을 때 이 몸이라는 친구와 나는 지금 현재 어떤 관계처럼 느껴지나요? 우리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나는 내 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했다면 다시 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아마 이 2월 한 달 동안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그 시작은 아마도 내 몸에게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가는 거겠죠? 저자는 이렇게 몸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흥미로운 단어를 씁니다. 우리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뭐 마음 챙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작가는 주장하길 마인드가 풀하려면 그보다 먼저 바디가 풀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디풀리스라고 해서 몸 챙김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몸챙김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9쪽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몸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몸을 챙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몸 챙김이란 순간순간 따뜻한 주의를 몸에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몸을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잘 알아차려 내 몸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구 사실 프롤로그에 나와서 제가 형광펜치라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올려드렸었죠. 따뜻한 주의, 거기에 따뜻한 관심, 따뜻한 주목하는 마음. 지금 순간순간 따뜻한 관심을 지금 내 몸에 기울이는 것을 몸챙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것을 알아차리게 되나요? 오늘 오전에 되게 개인적으로는 이 몸을 이끄는 저로서는 좀 뭉클했어요. 제가 올려드렸던 그 아침 명상을 경험하셨던 여러분들의 응답들이 저에게 감동스러웠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 명상 속에 이 바디풀리스 몸 챙김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 그 명상을 듣기만 하셨어도 실제 경험하신 분들까지 어떤 몸과의 연결 지점이 시작되셨구나라는 것을 독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명상이 결국 소개하는 것은 이 몸 챙김에 있어서 순간순간 내 몸 곳곳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뭐 녹화본 듣고 계신 분들, 순간순간 내 몸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몸 챙김. 그 시작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나요? 이 몸 챙김이 왜 필요한 걸까에 대해서 이제 작가는 67쪽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몸 챙김은 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문다는 게 뭐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이 식탁에 있으면 음식을 먹는 것에 마음이 가 있고, 몸이 걷고 있을 때에는 걷는 것에 마음이 가 있고, 몸이 책상 앞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일 속에 머무를 때,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깨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몸 챙김, 순간순간 따뜻한 주의를 내 몸에 기울이는 것은 그냥 약간 거기에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따뜻한 주의라는 것이 좀 키포인트인데요. 이 따뜻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뭘까? 내 몸을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대하는 리스펙,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삶의 동반자로 대해 오셨나요? 그저 내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대했던 적이 많았을까요? 저는 이 문구가 조금 가슴 저미면서 슬프면서도 뭉클하더라고요. 74쪽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랄까,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몸에 귀 기울이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는 게 제일 쉽다. 그거부터 해보면 좋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작가가 우리의 폐, 뭐 심장 이런 장기는 그러니까 내장들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띄워준 친구들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몸이라는 친구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묵묵히 가장 응원해 줬던 동반자랄까? 베프랄까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내 몸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 내 몸은 내가 저기를 향해 뛰자고 하면 뛰어와 주고, 묵묵히 그저 함께 해 줬었구나. 음, 이런 뭉클함? 근데 그런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대요. 사실은 그것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약한 신호일 때도 있대요. 그냥 배가 살짝 아리고, 심장이 조금 뛰고, 몸이 조금 붓고, 작은 신호들로 나에게 말 걸어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작은 신호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우리 몸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죠. 큰 멈춤을 줍니다. 바로 아픔, 질병을 통해서이죠. 우리는 아프고 나서야 그 신체 부위가 내 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손가락 중에 하나가 칼에 베었을 때, 거기가 아파서 쓰지 못할 때에 비로소 아, 이 손가락이 많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깨닫듯이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있어서도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작가는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감정은 몸의 감각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의 슬픈 장면, 아플 시간도 없다라는 말 버금가는 슬픈 표현은 가짜 웃음, 마음에도 몸에도 없는 말. 이란 표현이었어요. 책에 자신도 마음에 드는 가디건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리는 정연 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차린다면 진짜 자신의 진심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내 가디건을 친구에게 주게 되는 정연 씨의 이야기가 상징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을까. 실제로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구를 잘 모르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고, 감정의 억압은 몸의 억압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런데 우린 슬프게도 이렇게 몸을 억압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싶다면 몸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내 지금 표정이 어떤지, 내 눈의 힘이 어떤지, 얼굴의 느낌이 어떤지,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감정에는 몸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가, 내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작가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만 부탁하는 느낌이에요. 순간순간 따뜻한 주의를, 관심을 내 몸에 기울이는 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걸 들으시면서 혹시 아셨어요? 숨 쉬고 있는 거? 내 몸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이 호흡이라고 합니다. 음, 그냥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세요?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혹은 힘이 이완되어 있나요?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정도는 어때요? 그냥 가만히
지금 내 관심을 몸에 기울이면 내 몸이 나에게 건네고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때 새벽에 갑자기 영감받아서 그 312쪽에서 315쪽에 나오는 2주일 동안 하는 몸챙김 훈련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PDF로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어떠세요? 해보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10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이번 주 이 첫 번째 수요 나눔의 셀프 코칭 질문은 이 10가지 지침과 관련된 걸 해보려고요. 질문은 이래요. 책에서 제안한 10가지 행동 중에 다음 한 주 동안 어떤 걸 한번 시도해 보고 싶나요? 입니다. 그러면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몸을 느끼며 잠들고 몸을 느끼며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게 말을 겁니다. 세 번째, 몸을 느끼며 씻습니다. 네 번째, 온몸으로 식사합니다. 다섯 번째, 하루 100보 몸챙김 걷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루에 2분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일곱 번째, 몸의 요구에 귀 기울입니다. 여덟 번째, 활동 중에 멈추거나 속도를 늦춰봅니다. 아홉 번째, 상대와 대화할 때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몸챙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책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PDF 올려드렸을 때도 바로 어떤 항목 이런 게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나는 이 10가지 중에 얘 하나만은 좀 삶에 적용해 볼래 하는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자책감은 안 느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결국은 이 한 질문으로 귀결돼요. 나는 지금 내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 관계 속에서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나요? 만약에 내 몸을 존중하고 챙겨준다면, 베프처럼 연인처럼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몸을 챙겨보고 싶나요? 제가 영상 추천으로 올려드렸던 그 히라빈 조르바? 그 조르바 역을 맡은 앤서니 퀸 막 마지막 춤추는 장면 그 영상 혹 보셨어요? 와, 그 몸과 존재가 하나가 된 그 유쾌한 춤사위?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참 그 영상 속에 가득했는데요. 관련해서 책의 70쪽에 언급되어 있는 문장을 나눠드리면서 오늘 나눔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몸과의 본능적인 연결이 다시 이루어지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열심히 사랑할 줄 아는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 자기 몸을 돌보는 진정성 수준이 달라지면 건강 상태와 식생활, 몸의 에너지, 시간 관리 방식에 대한 관심도 달라지고 재설정된다. 자신을 더욱 잘 돌보게 만드는 이 변화는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자신을 돌볼 때 찾아오는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네, 오늘 첫 번째 수요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고 난 후에 한번 거울을 통해서든 그냥 당장 내 손만 한번 마주 보면서 손을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내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언제나 내 삶과 함께 했던 이 몸에게 따뜻한 화해의 한마디 해주시면서 또 다음 두 번째 주차도 잘 지내보길 희망합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수요일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감사해요. 엄지척도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